한국의 어느 한 고속도로. 한 외국인 여성이 화장실이 급하다며 휴게소를 들렀다 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후 도로에 휴게소가 얼마 안 남았다는 표지판이 보이며 그곳으로 들어가는데요. 차에서 내린 여성들은 고개를 흔들며 이곳은 휴게소가 아니라며 잘못 왔다는 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내 어딘가를 응시하면서 말도 안 된다며 연신말을 내뱉는데요. 이 여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오스트리아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스트리아에서 아마추어 배드민턴 팀에서 활동 중인 마리아 셸리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팀은 단합을 목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나라인 한국으로 다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요. 동료들 중 단 한 명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도 많은 인원이 한국 여행을 찬성했기에 제 의견은 내보지도 못하고 여행지가 정해졌죠. 그렇다고 한국에 가기 싫었던 건 아니었지만 이왕이면 더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길 원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저였기에 당연히 오스트리아보다는 후진국인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고 한국에 대한 기대보다는 동료들과 여행을 간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김치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몇몇의 동료들은 한국이 오스트리아보다 훨씬 발전된 곳이고 안전한 나라라며 한국으로 가게 되어서 너무나 좋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죠. 한국은 그저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는 한 곳일 뿐인데 동료들이 그런 곳을 간다고 기뻐하는 반응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동료들은 다 함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가진 선입견은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깨졌는데요. 한눈에 봐도 오스트리아의 공항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가보았던 그 어느 공항보다도 발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들 역시 인천공항의 발전된 모습과 거대한 규모에 놀라면서도 무척이나 깔끔하고 쾌적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첫날은 인천공항과 그리 멀지 않은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숙소를 잡았고 오랜 비행의 피로를 풀고 시차를 적응하며 간단하게 서울을 구경한 뒤에 다음날 차량을 렌트하여 속초로 이동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직통으로 서울로 갈 수 있는 열차를 타고 이동할 계획이었고 당연히 열차를 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오랜 시간 걷거나 거리가 멀다면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인천공항 내에 직통열차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항의 규모가 크다고는 생각하고 눈으로 보면서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공항의 규모는 대단했죠. 공항 통로를 이용해 열차를 타러 이동하는 중에도 걸어가는 길 곳곳에는 영어 문장으로 열차를 탈 수 있는 위치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고 직통열차와 일반 열차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열차의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동료는 단 한 명도 없었고 한국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었기에 분명 언어 문제로 사소한 것에 불편을 느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처음 보는 외국인조차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한국인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영어를 할 수 있는 한국인들은 어딜 가나 쉽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가는 길이 맞는지 확인차 주위 한국인들에게 영어로 말을 걸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이었고 가끔은 우리가 사용하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서울로 이동하자 놀랍게도 서울은 오스트리아의 도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다른 현대적으로 발전된 도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는 시간에 도착했음에도 모든 건물들이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고 길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아직도 영업을 하는 상점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이미 한국의 시간으로 바꿔놓았는데도 서울의 모습을 보고 잘못 설정한 거라 생각될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오스트리아에서도 주요 시가지에는 밤늦게까지 많은 관광객들이 붐비긴 하지만 이곳은 관광지가 아닌 평범한 길거리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녔어요. 이곳에서 제일 먼저 놀란 건 늦은 밤 길거리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다니며 위험천만하게 하고 있었어요. 오스트리아의 치안은 유럽 내에서도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대중교통에서는 소매치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소지품들은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한국인들은 그 누구도 자신의 물건들을 지킨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죠. 동료들이 말했던 발전된 도시와 안전하다는 것이 그제야 생각나며 한국에서의 여행이 무척이나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나 살기 좋은 나라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고 왜 그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오해를 하고 있었을까 후회감이 밀려오기도 했죠. 다음 날이 되어 동료들과 함께 속초로 내려가기 위해 차량을 렌트를 했습니다. 속초로 이동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바다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바다가 보이는 곳 중 가장 큰 도시는 부산이었는데 도시보다는 휴양지 느낌인 곳을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는 내륙국으로 사방이 대륙으로 둘러싸여 바다는 없고 큰 호수만 있을 뿐 바다를 가기 위해선 슬로베니아까지 내려가야 바다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차량을 타고 속초로 한참을 이동하던 도중 화장실도 들릴 겸 잠시 쉬었다 가려고 휴게소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한국을 처음 왔을 때보다도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마치 그곳은 미래 도시를 연상시키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상공에 떠 있고 그 아래에는 도로에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휴게소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한눈에 보아도 규모가 엄청났고 거대한 규모답게 백화점을 보는 듯한 커다란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들 또한 이곳이 휴게소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내부로 들어가기 전부터 연신 주위를 둘러보며 사진 찍기 바빴습니다. 건물은 총 4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내부로 들어가니 고급 호텔처럼 멋진 실내 인테리어를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 1층부터 각종 간식을 먹을 수 있는 매장들이 보였고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위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목적지도 잊어버린 채 그곳을 구경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멋진 휴게소가 있다는 것도 정말 놀라웠는데 그곳에는 아이가 있는 엄마들을 위해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는 수유실이 따로 존재했어요. 살면서 그렇게 고급스럽고 아늑한 수유실은 난생 처음 봤고 수유실뿐만 아니라 화장실은 더욱더 놀라웠는데요. 화장실도 층마다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존재했죠. 화장실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고 어느 곳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칸이 따로 존재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화장실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세정제가 따로 있었고 따뜻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마법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손을 씻고 바람에 손을 말릴 수 있도록 기계까지 있었는데요. 내부도 호텔 화장실보다도 더욱 고급스러울 뿐만 아니라 깔끔하고 쾌적하기까지 했는데 화장실을 사용하는 비용이 없고 전부 무료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휴게소에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고 이것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스트리아에서만 살아온 저였기에 제가 평소에 가던 휴게소는 말 그대로 힘들고 지쳤을 때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곳이고 간단한 먹거리를 사 먹거나 화장실이 급할 때만 잠시 들리는 곳이었는데 그마저도 한국의 화장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안 좋은 데다가 비용까지 내야 했으니까요. 서울을 경험했을 때는 그래도 한국의 수도이기에 발전되었다고 애써 위로했었는데 휴게소를 경험하니 오스트리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조금은 속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층에는 백두숨길관이라는 전시장이 있어 지루할 틈이 없이 구경할 수 있었고 전망이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고 커피를 마실 수 있었는데요. 원래 밥을 먹을 계획은 없었지만 그곳을 보니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 온 듯한 경치 좋은 풍경들과 음식들이 존재했으니까요. 저와 동료들은 각각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들을 고른 뒤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하려던 순간 벨소리가 울리며 한 동료의 음식이 나왔다는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너무 빠른 시간에 음식이 나와 당황한 동료는 부랴부랴 음식을 받으러 갔고 저희는 그 모습의 음식을 만들어 놓고 주는 것이라 생각했죠. 차례대로 음식이 나왔다는 벨소리가 울리더니 저 역시 음식을 받아서 자리로 돌아왔는데요. 만들어 놓았을 거라 생각했던 음식은 주문이 들어가는 즉시 만든다는 것을 알았고 그걸 증명하듯이 자리로 돌아와서도 제 찌개는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조리가 가능한 건지도 의문이었지만 찌개를 한 입 먹는 순간 빠르게 조리한 것보다 맛에 더욱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밥과 찌개뿐만 아니라 반찬들과 함께 주는데 모든 음식이 맛있었어요. 동료들도 자신들이 시킨 음식은 정말 환상적이라며 서로 음식을 나눠 먹었고 제 입맛에는 모든 음식이 완벽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그곳에 전망 카페가 따로 존재해서 동료들과 함께 멋진 경치를 구경하며 커피를 마셨는데요. 동료들조차도 이런 휴게소는 살면서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면서 극찬할 수밖에 없었고, 친구들에게 이곳이 휴게소라고 말한다면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겁니다. 커피를 마신 뒤에 가장 위쪽으로 올라가니 주위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길도 만들어놨는데 그곳을 걷다 보면 마치 산길을 걷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주위 곳곳에는 자연을 감상하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존재했고, 한국인들은 너도 나도 여유로운 표정으로 행복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여행 목적지로 정하고 와도 될 정도로 엄청난 곳이었는데, 한국인들은 그저 잠시 쉬었다 가는 휴게소라고 생각하니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이곳 근처에 살았다면 매일같이 방문해서 여유로움을 즐겼을 겁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저희는 목적지인 속초로 이동을 했는데요. 속초에 도착해서 숙소로 이동하니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경치에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 줄 알게 되니 동료들과 늦은 밤에도 함께 해변가를 거닐면서 행복을 만끽했어요. 이렇게 행복하게 여행했던 적이 있었나 싶었을 정도로 한국에 이민을 오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었죠. 휴식을 취하는 관광지인 속초조차도 오스트리아에 있는 곳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고, 거리 곳곳에 인프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고 있었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어느 곳들 들어가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가 항상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관광지조차도 한국인들은 카페에 핸드폰을 테이블에 두고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고,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더라도 그 누구도 남의 물건을 건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속초가 이러할진데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잠깐 하루 머물렀을 뿐 서울의 도심을 경험을 못했으니 수도인 서울도 제대로 구경해보자는 동료들의 말에 저희는 일정을 변경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도심을 걷기 시작했어요. 길을 걷기만 해도 행복했던 저희는 한 동료의 외침에 어딘가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곳에는 놀랍게도 배드민턴장이 길거리 도심 공원 한복판에 떡하니 있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한국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배드민턴을 치며 즐기고 있었는데요. 배드민턴장도 대충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시설물들이 있다는 점이었죠. 공원에 있던 배드민턴장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깃털이 달린 셔틀콕은 따로 구매를 해야 했지만 배드민턴 채와 플라스틱 셔틀콕까지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대여를 해주었어요. 오스트리아에서는 체육시설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배드민턴을 연습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 도심 공원 곳곳에 배드민턴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장비까지도 무료로 대여해준다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더욱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의 모습들이었는데요. 이미 배드민턴장에는 사람들이 모든 자리를 전부 사용하고 있었기에 저와 동료들은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배드민턴을 치고 있던 한국인 한 팀이 끝이 나자 뒤에 보이는 벤치로 가서 앉더니 말을 하지 않아도 다음 팀이 들어가서 배드민턴을 쳤어요. 또 다른 팀에서 한 게임을 마치고 나면 자리를 비켜주고, 한국인들끼리는 무언가의 약속이라도 된 듯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가 한참을 구경하고 있자 한국인 한 분이 저희에게 오더니 자리를 양보할 테니 배드민턴을 치라며 자신의 장비까지도 선뜻 빌려주었는데요. 그 모습에 저와 동료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고, 아무렇지도 않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장비를 빌려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저희는 한국인들의 배려를 받으며 배드민턴장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배드민턴을 치며 그곳에 있던 한국인들과 대결도 하고 서로 인원을 섞어서 복식 경기를 하는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어요. 한국인들은 무료로 대여를 해서 장비들을 사용하고 난 뒤에 하나같이 다시 반납하는 모습으로 그 누구도 장비를 훔쳐가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죠. 왜 이렇게 한국이 치안이 좋고 안전할 수가 있었는지, 그 누구도 자신의 물건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발전된 도시의 모습들과 엄청난 시스템들을 경험했던 것보다도 한국인들의 정직하고 친절한 모습들을 보니 한국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천국 같은 나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얼마나 한국이라는 나라는 돈이 많으면 이런 운동시설을 무료로 만들고
호텔 같은 화장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너무 부러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스트리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생활 인프라 시스템들을 사용하고 있었고 발전된 시설들과 안전한 치안 때문에 한국 여행 내내 편리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발전된 시스템들은 작은 불편함이 생긴다면 한국인들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행동들을 하다 보니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편리한 인프라 시스템이 된 것이었죠. 한국 여행 마지막까지도 많은 한국인들에게 배려를 받으며 여행을 끝마쳤는데요. 오스트리아로 돌아온 지금은 한국 여행이 마치 꿈처럼 느껴지며 동료들과 한국에 가서 있었던 추억들을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꼭 가족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에 조만간 가족들과 한국으로 여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의 발전된 도시의 모습과 시스템들 그리고 안전하고 친절한 한국인들을 보고 놀랄 가족들을 생각하니 행복한 마음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